최근 복원 개방된 종로구 수성동 계곡. 개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다는데 그 현장으로 직접 출동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접근도로 38개소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선 재정비했는데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장애인 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 현장 속으로 시민 불만 타파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 수성동 계곡. 지난 7월 11일 40일여 만에 그 원형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는데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정전 겸재 선생 그 그림 복원을 했다고 신문 기사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서 그것을 보러 왔는데 안전이 미흡한 것이 많이 눈에 띄게 돼갖고.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 수성동 계곡 입구인데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옥인 아파트를 철거, 인왕산 조망권을 회복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 산수화 속 수성동 계곡과 유사하게 복원, 역사문화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서울시 예산 1,060억 원을 들여 완성된 사업이지만 계곡 주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완공 후 시민 개방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계곡이 되다시피 되는데 흙이 전부 다 흘러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개방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3일에 내린 비에 계곡 주변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려 깊게 패인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또한 현장에는 임시 방편으로 모래 주머니를 쌓아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망그러졌단 말이에요. 특히 산책로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에 매일 올라갔다 오고 내려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옳은 말씀이지 글쎄. 이런 안여자가 봐도 이렇게 흙부시럭에다 이 나무나 심어놓고 저번 비에도 벌써 이게 무너져 흘러내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연신 돌멩이가 굴러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굴러내린 돌멩이가 쌓여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곡 주변 곳곳에 임시 조치를 해놓은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지금 요번에 비가 오면서 쓸린 것 같네요. 무너진 것 같네요, 진짜. 네. 이게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경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 3년 정도 두고서 그 시간 동안 그 공사나 인공적인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연이 스스로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바꿔내는지를 살펴보면서 보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일자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하다 보니까 무리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가치지만 개방을 한 이상 주민 편의도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식수대마저 수리 중인가 하면 계곡 어디에서도 화장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 마시는 데는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세 번째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문화재가 저기 돌더라기 있어가지고 이 화장실 못 짓게 하는 바람에 화장실 공원 같은 화장실인데 지금 공원이 아니잖아요. 옥인 아파트 철거 시 진경 산수화 속의 기린교를 발견. 계곡 중심으로 주변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근본 복원 목적이 인공시설을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은 일부 있지만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수성동 계곡은 계곡을 중심으로 남쪽은 문화재, 중간 지점은 완충지대, 북쪽은 근린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광장 둘레의 난간은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방해를 주지 않게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난간의 길이를 재어보니 37.6cm. 하지만 깊은 계곡에 비해 다소 낮아 재구시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연지형이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라 아직 정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곡 아래 위험지대에서 무방비 속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이 정보를 듣고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고 문구나 역사적인 뭐 그런 거를 해주시면. 그 자연지형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지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관리 매뉴얼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곽과 더불어 대표적인 서울의 역사 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할 인왕산 수성동 계곡. 개발 보건만큼이나 유지 관리도 중요한데요. 개방을 한 이상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저녁 어스름이 깔리자 인근 주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집니다. 걸어다닐 때 좀 좁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 나와 있는 것들도 많고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자전거 때문에 막 다니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3m 탔어요. 불편하지. 말이라고 그렇지만 먹고 살고 해서 그런 걸 어떻게 야박하게. 난 몰라. 네, 당연히 불편하지.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저녁 시간이 되면 도로 인접 상가들이 보행도로까지 나와 영업을 하는 바람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게 주인들은 주인들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래서 보행권이 있는데 왜 여기다 까냐? 그거 불법 아니냐? 아니 보행자 도로인 줄 알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또 많은 시민들도 이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좋아하시고 계시잖아. 안에는 싫어해요. 바깥을 좋아하셔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싼 가게를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뭐 단속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없는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지. 지금 여기는 한강을 매트로 해갖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바깥으로 내놓지 말라면 어찌 먹고 사는 거야. 무정 까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 상가에는 손님들로 붐볐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다 부과를 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도 많고 보도가 이제 언뜻 보기엔 더 넓어졌잖아요. 자전거 도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포에서는 사람 다니는 길까지 내놔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인 한강 접근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정비된 망원 나들목 한강 인접도로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편의를 가져왔는지 실제로 보행도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보행 구간을 걷는 사이 도로 곳곳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불법 적치물 등이 더욱 도로를 비좁게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인도도 좁고요. 자전거랑 유모차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요. 자전거가 다니면 사람이 못 다니잖아. 쭉 굴곡 있고 그럼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거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보행자들도 많이 불편해 보였는데요. 각종 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 접어만 가는 보행로. 뭐가 문제일까?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요?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요즘은 보행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나란히 안 해고 차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해는데 구조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도로, 거기에 자전거 도로까지 합세하여 사람이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되고
자전거는 혼잡을 피해 차도로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비된 가운데도 사실 현장을 가보면 그 불법 보도상의 불법 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까지 해가지고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보행자들의 위협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관할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든지 보행자가 많고 보행자의 행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자 중심 즉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또 녹지대도 많이 만들고 좀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 거주 지역에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는 8월 23일부터 때마침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서나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국가 및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재정비한 사업,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개관한 종로구의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편의시설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시설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복지관에 장애인이 솔직히 몇 명이 온다는 보장이 한 3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 같은 그 들채 같은 것만 있는데 그걸로 해서 과연 화재했을 때 한 사람만 살리려고 하는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왜 복지관에 이렇게 설치했는지 정말 좀 암담한 것 같습니다. 종로구 신교동에 자리 잡은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과연 시설면에서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 기자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애 건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현장을 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재난 화재 시 대피 시설이 부족해 보였는데요. 장애인들이 재난 화재 시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베란다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조기구인 계단 이송 리프트와 수직 구조대만이 건물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장애인 편의 증진법인데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은 건물의 출입구 접근과 건물 출입구 그리고 내부 시설과 위생시설, 안전 등의 기준을 정해 최소한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편의증진법에서는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규정만 지키더라도 일단 허가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2008년부터는 정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장애물로 생활환경 인증제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보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보다 세밀하게 시설물 설치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시설에서도 대부분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 증진법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화장실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음성 호출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문고리 후 화장지함도 중증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손을 만졌을 때 점자가 여기에 감춰져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되는 거 있어요. 되는 거? 되는데. 각 이용시설의 문 또한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담당 구청에서는 관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예정이 없고요. 아마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재난 화재 시에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설이 없고 뭐 리프트라든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경사로라든가 외부에 베란다가 되어 있을 때 그거는 보조 역할을 하는 기구지
그 화재 시에 재난기구를 그걸 쓴다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또 다른 복지관을 찾아봤는데요. 이곳의 시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인데도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변기 등받이와 음성 호출기, 화장지함까지 불편한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화재 재난 시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보조 대피 장비를 제일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보조 대피 장비 외에 장애인 대피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봤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는데요. 1층에서 4층까지 모두 미끄럼틀 구조로 되어 있고 대피시설 입구에는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어 긴급 상황 시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 같고 이용하기 불편해서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관할 시청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거면 그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요. 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그걸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나온 개선 사항이라든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실제 반영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장애인 복지관에서조차 장애인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뭐가 문제일까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소방시설 같은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물 생활환경 인증을 편의증진법에서 최소한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그런 의무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강제성을 띠더라도 생활환경 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지켜진다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